우리 지역 이슈 인물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님 모시고 현재 당내 분위기와 지역 이슈, 현안 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의원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이 대구 경북 청년당원들의 힘을 한 곳으로 또 모았는데요. 현재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11월 5일에 경선 발표가 나고 결과가 네. 나오고 지금 현재 선대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대위 구성을 하는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적의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당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11월 7일에 경선 발표가 나고 이틀 뒤에 우리 대구 경북의 청년들 각 후보 진영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청년들이 네. 정권 교체를 한번 우리가 이뤄보자 해서 원팀 선언식을 했습니다. 각 캠프에 있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자라고 제안을 줬고 네. 그 제안에 제가 응답을 하면서 자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최근에 같이 조사했는 걸 보면 68% 정도 나옵니다. 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네.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염원이 우리 청년들에도 투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내년부터는 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뜨거운데요. 의원님은 과세를 또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을 상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좀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만 봤을 때 네. 지난 4년 동안 이용자 수가 8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890만 명 중에서 60%가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열중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젊은이들이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왜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것인가? 지금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네. 이 젊은 층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수단의 하나로서.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과세까지 하면 이 2030들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넘길 때까지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좀 유예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여야가 유예 문제를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이어서는 정부는 또 최근 들어 요소수 수급이 안정돼서 내년 2월까지 충분한 사용량을 확보했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예, 이번 달 초에 요소수 문제가 급격하게 불거지면서 굉장히 많은 요소수가 필요로 하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또 고민에 네. 빠졌고 네. 제가 접한 사례로서는 이렇게 요소수를 넣기 위해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행하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께서 네. 한 100m를 줄을 서 있다가 1시간가량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서 이 요소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공급을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입혔는데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으로서 해결하기에는 쉽진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또 호주와 여러 이제 주변국들에서 사정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계된 상황에서 요소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최대한 편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 시스템 우리 아나운서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령대별로 백신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있었죠. 급하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다 보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임혜숙 과기부 장관님에게 이 요소수 재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 두 분 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하루에 2번씩 요소수 재고량을 공개를 해서 아직까지 네.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 수량은 더 체크를 면밀하게 하고 시스템으로 좀 공개가 잘 돼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혀 나가도록 저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좋은 시스템으로 이 요소수 공급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ICT 기술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글로벌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백신 시스템이 그때 목통이 됐을 때 굉장히 좀 ICT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좀 상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또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고 체크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네. 영덕시장 화재 등 또 재해 현장을 곳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반복되는 재해 굴레 좀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예, 재해는 참 현장에 가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작년에는 호남 지역에 수해가 나고 우리 영남 지역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현장도 방문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또 이 힘들어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네. 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저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또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는 광주의 건물이 붕괴가 돼서 저 버스에서 안타까운 그 인명사고가 나는 현장도 제가 다녀왔고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남 강진에 전복이 또 이제 전복 그 어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 현장도 다녀오고 또 추석을 앞두고 우리 영덕 시장에 이제 화마를 입어서 그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이 재해 현장은 사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너무 다행입니다만은 네. 부득이하게 예방을 못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인재 음.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해도 있습니다. 특히 6월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좀 사전적인 감독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해 대책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재해 상황에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가 좀 남다릅니다. 이들을 위한 법안 발의 배경이 또 있을까요? 예, 저는 정치는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현재 좀 괜찮더라도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우선적으로 취약계층들 또 어려운 분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제 발의를 해서 점자의 날을 지정을 하고 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안들을 많이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좋은 법안들 많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또 고령과 성주, 칠곡군에서 추진한 중점 사업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금년 들어서 우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에는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고령군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주민들이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다산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정이 돼서 자연재해를 막아서 좀 살기 좋은 우리 고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네.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국도 35선이 확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도 35선 중에서 우리 성주군 선남에서 대구 다사까지 가는 구간에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해서 네. 물류와 주민 이동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확정이 됐고 칠곡군 같은 경우도 우리 칠곡군 동명면과 대구 북구 읍내 간에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5호선 확장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 SOC 인프라도 이제 좀 보강이 되고 우리 고령 성주 칠곡에서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갖춰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